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23일 오후 5시 44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180만원대. 어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GDP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요것도 예측치보다 조금 적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는 아직까지도 탄탄하다, 요런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렇게 되면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올려도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시장에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뉴스 있죠. 안 좋은 뉴스일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중요한 거는 하락 나온 거를 그대로 또 말아 올렸다.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골파기를 지금 시전을 했다라는 것은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이 직전 구간에서도 여기서 떨어졌던 거를 그대로 다 말아 올리고, 다 말아 올린 이후에 한 번 더 올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내려찍고 위로 한번 주는, 내려찍고 위로 한번 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도 22시 30분에 이제 주요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에 잡혀 있고, 시장 예측은 이제 6%죠. 6%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지표 자체도 여기서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긴 한데, 과연 이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무빙이 좀 나올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지표 발표 전에 이런 식으로 꼭지를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표 발표하면서 지표가 좋게 나와도 밑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제 내려오고 이후에 한 번 더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요 지표 발표 전에 올려놓으면 빠질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방 더 이제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제 내리는 이런 움직임을 예측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지표 전에 미리 빠져났다라고 하면은 지표 발표하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예측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 없이 이 정해진 이제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모든 이제 CPI라든지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려놨던 거를 상당 부분 되돌림이 나왔고 반등이 쉽사리 나오고 있지 않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다음 주나 이제 1월 정도까지 해서 다시 한번 18K를 넘겨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눌린다 해도 그 다음에 다시 뚫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19K, 20K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좀 나왔다. 아마도 이 구간에서의 골파기가 결국에는 FTX 파동으로 인한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에서의 골파기가 결국에는 마지막 하방 내려찍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18K를 넘겨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위로 못 가고 결국에 여기 매물대가 좀 굉장히 두터운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돼서 결국에 이제 밑에 박스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 이 밑에 박스의 가격대의 기준은 바로 16.5K가 되겠죠. 이 16.5K 밑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양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루는 그런 차트 형태가 되면서 밑으로 한 번 더 뺐다가 한 번 더 빼고 여기서 이제 대량 매집이, 저가 매집이 쭉 들어온 이후에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구간, 중간 정도에 걸쳐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좀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 이게 좀 중요한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를 한 번이라도 찍어주기만 해도 한 번의 돌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돌파는 좀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돌파가 아니라 일단 17.3K 정도에서 저항을 맞는다 쳐도 이후에 한 번 더 18K를 두드려주고 좀 밀린다 해도 이후에 뚫어내는 그림, 이후에 강하게 뚫어내면서 19K를 찍어주는 이런 점진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려면 1차적으로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매물대가 바로 이제 17.3K입니다. 이 17,300달러 이상으로 일단 가줘야 우리는 이제 23년 초반부에 어떤 조금 이제 22년과는 다른 모습, 그런 걸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이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좀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좀 지루합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패턴 자체가 내려 찍을 때도 그렇게 심하게 원웨이 하방으로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충분히 좀 숏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지금. 왜냐면 이 위에서 크게 내린 이후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한 파 더 내릴 수가 있거든요. 한 파 더 내릴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척하면 올리고 내려가는 척하면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척 했다가
내렸다가 올리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점도 높여놨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한번 올려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척을 하면서 숏을 지금 다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숏에 시원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지금 주고 있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도 한번 빠졌을 때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올려쳤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겠구나 하고 여기서 또 숏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림, V자 되돌림을 주고 지금도 다시 쉽사리에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의 한 번 더 올려치는 이런 패턴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숏으로도 시원하게 빠지고 있진 않다. 자꾸 받친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이 밑에 구간에서 내려갈 만하면 올리고 내려갈 만하면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구간만 저점 갱신을 하게 되면, 이 구간 저점 갱신을 하게 되면 좀 크게 빠질 수 있지만, 그리고 어제 찍은 저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어제 찍은 저점을 만약에 다시 가게 돼서 붕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저점이 이제 16.563 16,563달러인데 이 지점의 가격대를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해도 흘러내리고 여기 리테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를 다시 간다는 것도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이후에 또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추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에서 비트가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비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롱을 잡고 시원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위로 갔냐, 위로 가면 여기 저항대에서 또 숏을 쳐볼만 하거든요. 여기 저항대에서 숏을 쳤을 때 이 정도의 좀 달달한 숏 수익을 또 노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나온다.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조금 크지 않은 선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답답함을 우리 투자자들이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이제 23년 1월 정도가 됐을 때 어떤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최대한 저희도 타점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이 횡보에서는 사실 지금 롱이냐 숏이냐를 사실 홀짝이거든요. 홀짝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점보다는 어떤 확실하게 위로 솟구치면은 이 구간에서 고점 잡아서 숏을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이런 구간에서의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조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좀 더 재밌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구간 올렸다 빼는 그림이 아마 22시 30분 정도 임박해가지고 21시부터 이때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저희가 이런 좀 예측들은 다 카톡방에서 해드리고 있죠. 보시면 어제 12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차트 분석을 다 해드렸고 여기 이제 주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맥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6557 보이시죠? 여기 16557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중에 하나였고 이런 구간들마다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또 이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16557에서 딱 걸리고 반등이 세게 나왔죠. 1657이죠. 1657에서 반등 이렇게 터져버렸죠. 그래서 요런 좀 주요 이제 맥점 라인들을 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 이제 반등을 노려보면서 반등 롱을 좀 준비해보는 그런 것도 이제 괜찮은 좀 매매법이 될 수가 있고, 대추세를 따라가는 게 좋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 비트코인 자체가 보여주는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고 좀 박스권 움직임 느낌이 강하고 내리면 올리고 올리면 다시 내리고 이런 움직임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그런 매매가 조금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 내용이라든지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쪽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2.1% 빠졌습니다. 빠질 만큼 빠진 구간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2%가 더 밀려버리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 맞고 지금 일단은 좀 버티고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조금 고개를 좀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나스닥 현재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장대 음봉 자체가 월봉 패턴상으로 좀 두 개, 세 개씩 붙어 나오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이제 월봉상으로 음봉 2개, 월봉상으로 음봉 3개, 2개. 그러면은 나스닥이 한 번 더 음봉을 이제 꽂아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1월까지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10,000포인트까지도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깨고 내려간다라는 얘기고 구간까지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찐바닥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요 구간이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가 이제 지나가는 시즌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1분기에서 2분기가 지나가면은 금리 동결이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고개를 드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1월까지도 음봉을 붙여주면서 나스닥 10,000포인트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의 상황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그러니까 나스닥도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요 구간에서는 뭐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또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30분 봉으로 봐도 내려찍고 좀 흘러내리는 뭐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PC 지표 발표 이후에도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여전히 실적 시즌에 대한 그런 우려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실적은 올해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겹쳐지면서 특히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 경영진의 어떤 그 불안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8%가 빠져서 이제 나스닥 하락에 이제 부채질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도 2% 정도가 빠졌고 이 애플의 주봉도 사실 이렇게 끝나면 좋지가 않죠. 주봉이라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다음주 다다음주에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는데 여전히 주봉이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 음봉이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양봉으로 주봉 마감을 해줘야 그나마 이런 이제 V자를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정도의 형태의 이제 캔들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봉, 주봉 마감하면서 이제 반등 추세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도 사실 지금 좋은 차트의 형태는 아니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주봉상으로 심하게 빠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양봉 한 좀 들어왔다가 이제 극복을 못하고 현재 이제 125달러까지 빠진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이제는 반등 나올 만한 위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과연 다음 주 정도의 반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꾸 테슬라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2년간 테슬라 주식 안 판다 또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뭔가 이제 주가 방어를 하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고, 또한 3일 내에 트위터 라이브를 통해서 도지 커뮤니티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 또 이런 또 트위터를 날리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일론 머스크 오너 리스크에 의한 이 테슬라 주가가 빠지고, 일단은 이제 머스크도 나서서 이제 주가 방어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도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또 머스크가 부채질을 하는데, 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지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그나마 이제 네임드 있는 이런 코인들 저점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도지도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왜냐면은 결국에 100원 이하의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매집이 들어가고 한번 펌핑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100원 이하의 가격대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95원 정도였는데 오늘 다시 101원, 100원대로 좀 진입한 모습이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라이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뭐 도지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120원 정도까지의 반등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빠지고, 여기서 한번 펌핑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펌핑이 나오는 이런 그림은 좀 기대하기 힘들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 옆으로 빼다가 이런 매집 구간이 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트위터라든지 이제 머스크가 뭐 도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든지 그런 뉴스를 통해서 또 이제 위로 올리는 이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 최대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 그런 뉴스도 나왔고, 바로 이제 비트스탬프죠. 비트스탬프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유로와 미국 달러로도 이제 도지코인을 거래할 수가 있게 됐다. 상당히 좋은 뉴스였는데 큰 뭐 상승은 없었죠.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진 가격대는 맞다. 많이 빠진 가격대는 맞지만은 일단은 이 구간에서 낙차를 줬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이 이후에 좀 시간이 걸린 뒤에 다시 이런 식의 이제 펌핑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다시 이제 V자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머스크라든지 이런 뭐 유럽 최대 거래소 상장이라든지 이런 좋은 뉴스들을 통해서 도지를 뭔가 살려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조만간에 큰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지난 2020년 3분기 마지막 강세장 직전에도 이런 낮은 변동성이 관측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잔잔한 파동은 비트코인 차트에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곧 찾아올 급격한 움직임에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변동성 지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이런 큰 변동성이 터지면서 위든 아래든 이런 식으로 좀 터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격이 내려온 구간 18,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이 고래 투자자들은 축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고래들은 충분한 자본과 시장 이동 능력을 가진 투자들인데, 이들이 축적을
한 이후에는 이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현재 나스닥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비트도 쉽사리 올라갈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월봉 나스닥 하락 패턴을 봤을 때 한 번 더 여기서 음봉을 찍어주게 되면은 나스닥은 이제 바닥을 찍고 이런 반등세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비트도 상당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뭐 20K까지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음봉 떨어지는 구간에서 비트가 지금 구간을 지켜줄 것이냐,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저점 갱신을 하게 되면 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빠지는 척하면서 저점 이탈하는 척하면서 말아올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뚫는 척하고 말아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이 나스닥 하락 구간, 그랬을 때 이제 1월까지 나스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도 여기서 좀 버티는 척을 하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1월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월부터 나스닥이 본격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나스닥도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1월까지 빼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밀리겠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건데, 이런 큰 하락 이후에 나오는 1차 반등, 그리고 저점 갱신까지 해버리고 나오는 이런 반등은 상당히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비트도 그런 이제 나스닥을 좀 추종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2월에 나오겠죠. 나스닥이 이제 1월까지 내리고 2월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2월 달에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변동성이 좀 터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리게 되면 상당히 또 세게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의 어떤 고래들, 지금까지 매집했던 고래들이 만약에 이제 고래들도 여기서 물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집도 상당히 했을 것인데, 이 구간에서 FTX가 파산하면서 고래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짜증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다라고 봤을 때 이 고래들의 평단가는 이 정도가 되겠죠. 18K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물린 애들이 여기서 샀다가 이번에 여기까지 주니까 여기서 팍 내려 찍으면서 FOMC 핑계대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좀 털었을 수도 있는 거고, 물량을 다 못 털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또 좀 줄여놔야 되기 때문에, 고래들도 이렇게 갈 걸 예상을 하더라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샀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또 한 2억 정도를 사겠죠. 그럼 평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2억 산 거는 팔아야죠. 원래 1억 가지고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간에서 매집이 어느 정도 했던 고래들이라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 또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상승 주게 되면은 또 이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또 빠져나가고, 그 이후에 좀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로 가지 않겠냐, 그런 분석이 바로 저런 분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에 큰 변동성은 튀길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아래로 터질 수도 있고 이제 위로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아래로 간다라고 해도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렸다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뭐 위로 간다 해도 마찬가지죠. 위로 갔다가 내리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코인 과세 2년 유예가 됐죠. 25년부터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결론을 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채굴자들이 아직 항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산타릴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 지금 나스닥 상황이 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과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지만, 일단은 인상적인 지표는 해시레이트고, 비트가 이제 2만 달러 부근에서 한 달 넘게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자 항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17,500달러까지 상승하고 지지받을 경우에 18,500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좀 뚫어줘야 된다는 거에서는 같은 의견인 거죠. 여기를 뚫어줘야 그 다음에 여기서 놀다가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 분석은 아까 뭐 제가 분이 말씀드린 거랑 조금 이제 비슷한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여기 21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코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됐을 때 암호화폐 약세장이 끝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23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면은 시장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고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낼 때 시장은 미친 듯한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23년 초반부까지는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23년 최소 2분기나 3분기부터 바닥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이제 돌아나가는 이제 이런 큰 흐름들, 그랬을 때 이제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그런 냄새만 풍겨도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에이다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
에이다가 이제 1만에서 10만 개 에이다를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이 11월 7일 이후에 에이다를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제 8,300만 달러 정도를 매집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8,300만 달러면은 1,000억이죠. 1,000억 정도 에이다에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에이다 상호 주소들은 6월부터 꾸준하게 에이다를 매집을 하고 있다. 자, 일단 보시는 게 이제 에이다의 차트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좀 뭐 지금 충분히 이제 바닥까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고, 야, 여기서 이제 320원을 찍고 지금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내려왔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내려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려 찍었으면 여기서 나온 이런 기술적 반등, 이런 거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진짜 이 정도로 좀 심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줬기 때문에 400원 정도까지, 저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에이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물론 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급의 반등, 요 정도 쳐주고 또 시간 끌다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시간 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만큼 에이다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떨어진 구간, 이제 6월 이후부터의 약간 이제 1,000억 정도의 매집이 이런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1,000억이라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이 에이다 쪽으로 어느 정도의 조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에이다 현재 시총이 11조인데 11조짜리에 1,000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뭐 과연 뭐 그렇게 이제 큰 매집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는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한 외신에서는 내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틱, 톤, 퀀트를 주목해야 된다. 요 코인들 비트, 이더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자, 일단 폴리곤을 좀 봐야 되겠죠. 폴리곤, 자, 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어떤 시장의 어떤 추락,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의 추락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방어를 좀 잘해준 코인이고, 현재 이 폴리곤의 시가총액 자체는 이제 9조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가 이제 11조까지 빠졌는데 폴리곤이 9조 정도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방어를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올려주고 여기서 상당히 오래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찔끔 또 올려주고 그거 다 내리고, 지금은 추세 자체는 좀 하방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 1,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되는데, 지금 1,000원을 안 깨고 있어요. 안 깨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깨게 되면은 이제 이 1,000원대의 박스에서 어쨌든 상당히 오랫동안 움직여줬고 1,000원 근처에 오면은 다시 1,400원까지 올려주고 이런 박스권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폴리곤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이 매물대까지. 그래서 박스권 패턴대로 가면은 지금 저점인 건 맞지만 이 저점에서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900원이나 800원까지도 좀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폴리곤이 이 정도 위치까지 밀리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이런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가 있고, 그러려면은 1,000원은 일단 깼을 때 추락하는 끝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골파기가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폴리곤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이 구간에서 위로 올렸다 뺀 이 힘 자체가 관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폴리곤이 가지는 어떤 이 블록체인의 특성이라든지 기술력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아직 시총을 9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이런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톤이나 퀀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저는 아직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폴리곤 정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제 중요한 소식들, 차트 분석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설명을 드렸고, 쭉 설명드리는 와중에도 사실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은 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녁 시간, 밤 시간대 돼야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최대한 또 타점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단기 수익을 챙길 거고, 일단 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주말이 다가오면은 또 옆으로 빼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주말에는 큰 빔은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말이 되었고 만약에 이제 이런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박스 하단에서 그냥 잡아보고 롱 잡고, 어차피 이런 움직임은 주말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냥 박스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롱 숏 이런 식으로만 해도 움직임이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최고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말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주말에도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있지만 최대한 저희 팀에서는 또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최대한 좀 수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라든지 1월 정도에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올라가도 여기 저항이 있다는 거고 내려가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하다. 다만 1차적으로 이런 내리거나 올린 움직임 이후에 다시 이런 위치에 가게 되면은 이건 돌파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하방 돌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같은 경우는 이제 빔을 좀 조심하면서 요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또 밑에서 주워 담으면 23년에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는 거고, 안 떨어지고 또 바로 위로 간다 해도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이 터지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최대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너무 없다 그래 해가지고 너무 상심하실 필요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결국에는 변동성이 한쪽으로 터지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은 조만간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은 소식 모아서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